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법칙, 지수의 확장 두 번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플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자, 마플 페이지 21페이지.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마플 개념 미팅 4번을 할 텐데, 자, 마플 개념 미팅 4번 문제를 풀 텐데요. 이 4번 문제 위에다가 빈 공간을 갖다 필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의 컨셉은 뭐냐면 이 지수 법칙이라는 것과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많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합차야. 뭐라고요? 합차가 뭐냐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지?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a 더하기 b 한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에 앞뒤 곱한 거에 부호 반대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즉 3차식의 합차꼴이지.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a3 더하기 b3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괄호하고 a 더하기 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역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a-b 세제곱 안의 수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한 거에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걸 써주든지, 또는 이 식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 a-b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ab 괄호하고 a-b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먼저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라는 숫자는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이죠. 여기 바깥에 2가 있는 거야. 얘는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제곱근으로 나타내면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세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a라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얘는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 제곱근의 루트 a의 전체 몇 제곱? 세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캔슬 되는 것처럼 이렇게 캔슬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의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기 한번 해주세요. 강의 전제하시고 필기. 자, 그러면 네 번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 x, y가 다 양수일 때, 즉 밑이 다 양수란 뜻이죠. 그럴 때 1번이 x의 2분의 1제곱 빼기 y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x의 2분의 1 더하기 y의 2분의 1, 그리고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하는 구조지. 자, 이거 보니까 뭐지? 합차의 구조가 반복된 거 아니야? 합차의 구조가 반복된 거죠. 왜? x의 2분의 1, x의 2분의 1, y의 2분의 1, y의 2분의 1 같잖아. 그 x의 2분의 1은 다시 쓰면 루트 x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돼? 합차 아니야, 합차. 자, 이거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x 2분의 1의 전체 제곱하면 그대로 x, 뒤에 거 제곱하면 y. 이걸 빼고 난 다음에 다시 x 더하기 y랑 같으니까 답은 x제곱 빼기 무슨 제곱? y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건 2차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차식과 관련된 식의 형태죠. 문제를 보면
2의 3분의 1제곱 빼기 3의 3분의 1제곱 그런 다음에 4의 3분의 1제곱 그런 다음에 6의 3분의 1제곱 그런 다음에 9의 3분의 1제곱 자 지수 관련된 내용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우리가 배운 그 구조 벗어난 건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쓰려면 선생님 늘 강조하죠. 뭐가 같아야 된다? 밑 세 번이나 선생님 강조하는 거야. 밑이 같아야 돼. 그럼 첫 번째 거 다시 보면 2의 3분의 1제곱 빼기 3의 3분의 1제곱 하고 4의 3분의 1제곱에서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3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의 3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리고 9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건 역시 3의 제곱인데 이것의 3분의 1제곱이니 괄호 안과 밖의 지수의 위치를 서로 어떻게 하지? 교환 가능하니까 3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6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이니까 그것에 따로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아니야. 즉 여기서 2의 3분의 1을 만약에 내가 A 3의 3분의 1을 B라고 하면 이 구조는 어떻게 돼요? 3차식의 합차의 공식과 똑같으니 결국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얘의 세제곱 즉 2 얘의 세제곱 3 한 것을 뺀 결과랑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디가 좀 어려워지냐면 지금처럼 얘를 지수의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곱근의 형태로 문제 구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출제는 마음이지. 그럼 여러분이 거기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얘도 역시 제곱근의 형태로 표현하면 얘는 3제곱근의 2 빼기 어떻게 되죠? 3제곱근의 3.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제곱근의 4라고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3제곱근의 6. 그 다음에 3제곱근의 9라고 표현될 때 이 형태도 역시 뭐다? 그 3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과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그것이 지수 법칙과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지금 2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나중을 위해서 마프를 한번 완강을 찍으려고 그래. 마프를 완강을 찍으려고 해서 그냥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 같은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쨌든 내일 봐야 되는데 자, 마풀 개념 미팅 5번. 자, 5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푸는 과정이라니까 거듭 제곱근과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긴 했지만 문제 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런 문제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형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그 문제에 담겨져 있는 식의 풀이 형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기호의 형태가 좀 낯설어서 거기서 오는 좀 그거를 어쨌든 잘 극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문제가 x의 3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나 2차식으로 맞네.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얼마일 때 3이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됐지.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딱 보니 여러분이 여기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항과 뒤에 항의 밑도 같고 지수도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뭐지? 지수의 부호가 반대지. 그러면 이 둘은 무슨 형태지? 역수꼴이겠죠. 그럼 역수꼴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중학교 버전이야 고등학교 버전이야 x제곱 1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2지. 왜? 역수의 곱은 무조건 얼마다? 1이 되니까. 자, 다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의 3제곱과 a의 음수 3제곱은 역수꼴이라는 거야. 왜?
지수의 음수꼴은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분모 분자를 나누는 선으로 바뀐다. 그리고 a의 세제곱은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는 1이 된다. 따라서 얘와 얘가 서로 무슨 꼴이야? 역수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곱셈공식 변형을 쓸 건데 역수꼴의 형태를 공부할 거라는 거야. 동의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이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의 x 빼기 x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봤을 때, 자, 다음의 조건이 주어졌죠. 그럴 때 x 더하기 x의 음수 1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잘 보세요. 이 녀석은 x의 1제곱은 그러니까 뭐냐면 x라는 숫자는 이런 겁니다. x의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으로도 볼 수도 있고 x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제곱근으로 해석을 하면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얼마지? 2를 했을 때, 자 보세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죠? x. 뒤에 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앞뒤 곱했을 때 가운데 항이 2가 나오니까 2제곱. 따라서 이 값이 3이니까 3, 3은 9 빼기 2에서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제 차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x제곱과 x 마이너스 2제곱은 얘는 어디서 나올 거야?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서 얘가 나오지. 근데 가운데 항의 제거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빼기 2죠. 왜? 역수의 곱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7이니까 7의 제곱은 49 빼기 2.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47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세 번째 형태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야. 그럼 이 형태는 x의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x의 음수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랑 같으니 즉 여기에 이 형태를 이 형태를 a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a의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3차식의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지. 그럼 바로 써보면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치환이야.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빼기 3의 a 더하기 a분의 1이 될 거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이 3이니까 3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만약에 얘를 치환하지 않고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음수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해야 돼. 이렇게. 자, 따라서 어쨌든 구하는 답은 이 값이든 이 값이든 값이 3이니까 3의 세제곱 27, 이 값이 3이니까 3, 3은 9.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18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곱셈공식 변형이 헷갈릴 겁니다. 역수의 꼴에 대한 곱셈공식의 변형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또 밑에 예제는 당연히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수 법칙과 식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마플 개념이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자, 6번 보면 6번에 1 x의 3분의 1제곱과 아니죠? 미안해요. 쏘리. 자, x는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 뭐뭐일 때 x의 몇 제곱?
세제곱의 몇 배? 3배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x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형태는 여기에 나오는 x 세제곱이 있잖아요. x 세제곱.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 중학교 버전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중학교 버전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풀었냐면 기억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만약에 자 x가 루트 2 빼기 1이라고 했을 때 빼기라고 할 때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잠깐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밖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덜컹거리는 가슴을 안고 잠깐 갔다 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 여기 x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빼기를 건너 보내면 x 더하기 1은 얼마지? 여기 플러스로 만들게요. 얼마지? 루트이지. 그리고 양변을 뭐 해줘? 동시에 제곱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2가 되어서 x제곱 더하기 2x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형태가 나오지. 그리고 문제 여기 두 개를 보니 얘를 2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2x가 생겨 안 생겨. 그리고 더하기 3의 값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값이 그대로 1이니까 이 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지. 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형태의 값은 선생님 있잖아. 뭐뭐일 때 뭐뭐의 값. 이제 우리가 명제를 배웠으니까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고 이 화살표의 역할은 뭐야? 이 가정, 이 전제 조건이 결론식에다 뭐 하는 거야? 대입되는데 x를 바로 넣으면 헷갈리고 여기가 지금 뭐야? 3분의 1제곱 있으니까 몇 제곱 해주라는 거야? 동시에 세제곱을 해줘봐. 그러면 이와처럼 대입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무조건 보이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양변을 세제곱 해주면 x의 세제곱은 자,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인데요. 잘 보세요. 자, 지금은 뭐지? 곱셈 공식 중에서 뭘 써야 돼?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지. 자, 패턴은 어떻게 돼? 주머니 안에 구슬이 2개 있는데 3번 뽑습니다. A가 3번 연속. A가 2번, B가 1번인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 3개. 그 다음 어떻게 돼? A 1번, B가 2번인데 그런 케이스 역시 3개. 그리고 어떻게 돼? D의 거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문제처럼 지수 법칙에서 얘를 사용할 때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순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묶어내면 3A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3차식의 곱셈 공식의 변형은 지금처럼 해석해주세요. 또 지금 얘가 무슨 꼴이야? 역수 꼴이니까 곱의 결과가 무조건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오겠지.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렇게 볼 겁니다. 패턴. 자,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x 3의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은 그냥 얼마가 되지? 3.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은 어떻게 돼? 3의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런 다음에 3ab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3하고 AB 둘을 곱하면 둘은 무슨 관계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역수관계란 말이야. 이 역수관계 곱은 1이 될 거니까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세제곱 안의 수를 한 번씩 더해주니까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은 다시 써보면 x의 세제곱은 얘는 3이고 얘는 얼마예요? 3분의 1이니 이 결과의 합은 3분의 9 더하기 1은 3분의 10 더하기 3하고 이 숫자는
원래 값이 뭐야? x니까 다시 x로 바꿔줘.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값이 3분의 10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 주어진 식을 3으로 묶어내면 x세제곱 빼기 무슨 x야? 3x의 형태가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다? 1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공통인수가 뭐야? 3x까지 있네. 묶어내니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x의 형태가 몇 제곱근이 나왔어? 세 제곱근이 나왔는데 제곱으로 묶여지면 별 재미가 없다는 거야. 전혀 문제를 푸는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 어떻게 푸는지 요령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새로 보이는 게 아니야. 문제 형식은 똑같아. 뭐뭐일 때 뭐뭐의 값을 구하라. 사실은 여러분이 수학을 얼마나 계속 또 대학교 가서도 공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어떤 새로운 개념 또는 새로운 기호 형식이 나오면 늘 나오는 시험 문제 형식은 뭐뭐일 때 뭐뭐의 값을 구하라. 이게 수학에서 기본이야. 뭐뭐일 때 뭐뭐의 값, 뭐뭐일 때 뭐뭐를 나타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P이면 Q이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고3을 이제 준비하는 여러분이 수학 문제의 구조가 보이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에 정시를 본다고 했을 때 수능에서 30번이나 21번이라는 가장 상위권의 문제 형식이 이렇게 보이게 돼. 아, 이런 문제 형식이구나. 그때는 이런 거 써야지라는 게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지난 3년 이상을 달려왔기 때문에 열릴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열릴 거니까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도 역시 뭐뭐일 때 뭐뭐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 형식이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2번은 2의 x제곱이 뭐일 때? 81일 때 뭐의 값을 구하라? 루트 8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정, 결론, 화살표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대입이라는 것을 해서 문제가 풀려질 텐데요. 맞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뭐를 갖게 해야 돼? 지수 법칙에서 이런 구조를 풀 때 가장 핵심은 밑을 갖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밑이 여기가 2잖아. 여기는 루트 8처럼 보이지만 얘도 2로 바뀔 수 있으니 얘는 더 이상 건드릴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정도까지 표현 가능하겠죠. 2의 x제곱은 3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까지만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루트 8분의 1이라는 형태를 밑을 2로 바꿔야 돼. 하나씩 해봅시다. 루트 8은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니 루트 8은 루트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거 분의 1이지. 자, 그럼 이 형태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역수꼴이 나왔으니까 지수에 뭐를 넣으면 음수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붙어있고, 그러면 이 괄호 바깥에 뭐가 있었냐? 마이너스 2분의 x가 있었으니까 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지수는 서로 뭐 할 수 있지? 곱할 수 있으니까 2의 음수는 양수,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3x가 되겠지. 그러면 지수가 곱의 형태니까 얘는 괄호로 다시 표현이 가능한데 2의 x제곱에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라는 식으로 문제 형태가 바뀌어지겠죠. 따라서 결론은 2의 x제곱이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 분의 4분의 3이다. 빵빵 약분되니까 3의 세제곱은 얼마다? 27이다. 진짜 안 어려워. 문제 형식은 진짜 안 어렵고 여러분이 뭐야? 원리가 밑을 갖게 하는 거,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들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2의 세제곱의 루트는 2분의 1 맞지? 그 다음 역수꼴은 지수가 음수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뭐한다? 곱해진다. 그럼 이 곱해진 값은 다시 괄호의 형태로 다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헷갈릴까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A에 마이너스 n분의 n이라는 형태가 있을 때 얘를 바꿀 수 있는 해석만 하면 돼. 그럼 분자에 있는 지수에 있는 분자의 의미는 뭐지? 유리수에서 분자의 의미는 얘는 무슨 제곱? 거듭 제곱 몇 번이 곱해졌다 라는 뜻이고 분모에 있는 m은 무슨 뜻이지? 거듭 제곱 근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은 이제 결국 이거지 m 제곱 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지수에 음수가 들어간 건 무슨 꼴? 역수꼴.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역수꼴 먼저 해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의 m분의 n제곱분이 얼마지? 1이 될 터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얘는 m제곱근으로 바뀌어 나눠 있는 건 A가 n번 곱해졌다 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마플 개념 익힘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처음에 어쨌든 이 내용이 낯설 거기 때문에 내일 수업 때 여러분이 강의를 지금 최대한 많이 잘 듣고 내일 수업 때 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의 한 번에 들으려면 힘들어서 안 돼. 사람 눈이 게임이 아닌 이상에는 필요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부터가 좀 어려워지는데 7번 문제 보면 자,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A의 2x가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A의 2x의 값이 얼마라고 했을 때 3이라고 할 때 뭐뭐일 때 자, 뭐의 값을 구하래? 자,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분의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아, 이게 빼기네. 뭐가? 분자는 AX 더하기 A의 음수 x지. 자, 그럼 여기서 A의 2x라는 건 AX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분하고 3 했으니까 A의 X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보세요. 지수가 곱의 형태는 괄호로 묶어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럼 A의 X제곱분의 2야. 왜?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A의 X제곱이라는 값이 3의 2분의 1이니까 3의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도 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 결론식부터 먼저 볼게요. 결론식에 보니까 AX와 A-X 역수꼴 나왔지. 그리고 내가 대입해야 되는 형태가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지.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에 자, 뭐 한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 분모 분자, 이 분수 형태에서 분모 분자에 무조건 A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분모 분자에 동시에 A의 X제곱을 무조건 곱하세요. 역수꼴 나왔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돼? A의 X제곱 곱하니까 A의 X,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돼. A의 X제곱 곱하기 AX 되면 A의 X제곱이 되는 게 아니지.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 더해야 되니까 A의 2X인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지수끼리 더하니까 0 되니까 지수가 0이니까 1이지. 그 다음 여기는 A의 2x 더하기 1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간단하잖아. A의 2x 자체 이거 필요가 없다는 거야. A의 2x 자체가 3이니까 3을 그대로 넣으니 3 빼기 1분의 3 더하기 1은 2분의 4니까 답은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형식을 보면 AX 빼기 A의 음수 X 분의 분자는 A의 3X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이지. 자, 얘도 역시 둘은 역수꼴 그리고 분수꼴이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 분자에 동시에 뭐만 곱해? A의 X제곱만 곱합니다. 이게 문제 푸는 패턴이야. 그러면 이 전체 시계값이 어떻게 바뀌냐? 분모 먼저 쓸게요. A의 무슨 X? 2X 그 다음에 빼기 1이지. 자, 얘는 어떻게 돼? A의 4X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지수끼리 더하니까 음수 2x지.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A의 2x 빼기 1분의 A의 4x라는 건 A의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지수끼리 곱해지면 4x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역시 A의 2x의 지수의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A의 2x라는 형태 값이 그대로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대입하면 3 빼기 1 분의 3의 제곱이니까 9, 얘는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여기서 한 번만 더 계산해주면 되지. 다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할까?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2가 되니까 2, 3은 6 맞습니까? 3, 9, 27 더하기 1 따라서 6분의 28 2로 약분하니까 3분의 얼마지? 14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동의됐죠? 무조건 AX제곱 곱합니다. 물론 여기에 한꺼번에 얘가 제일 크니까 A의 3S를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규칙성 만들려고 그냥 바로 AX만 곱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 이제 가장 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8번이 좀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30분이 넘었으니까 8번하고 9번은 선생님이 다시 조금 있다가 또 강의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세요.